안녕하세요. 노년의 삶을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노후 지혜 튜브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잘 몰랐던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강 이야기 하나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요즘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밤에 두세 번씩 깨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화장실을 다녀와도 시원하지 않고 예전보다 몸에 힘이 빠졌다는 느낌이 자꾸 드신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의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회복해 나갈 수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몸과 마음을 함께 지켜주는 건강 정보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기운이 빠진다고요. 밤에 깨는 것도,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것도, 아랫배에 힘이 빠지는 것도 그냥 나이 탓이라고요. 그런데요, 그건 정말 당연한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은 아주 조용하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잠이 깊지 않다는 건 그저 수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 것도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속 어디선가 나 좀 돌봐줘. 지금 좀 막혀 있어. 그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나치기 쉬운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입니다. 이 기관은 남성에게만 있는 아주 작은 조직인데 우리의 활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단순히 소변을 조절하는 역할이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 심장과 뇌의 자극, 그리고 마음의 안정까지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은 움직이지 않으면 그리고 정체된 상태가 오래되면 제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정이 멈춘 상태가 길어질수록 전립선 안에 고인 분비물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정을 민망하거나 부끄러운 주제로 여깁니다. 더 이상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미국 비뇨기과학회, 하버드 의대 연구, 유럽 비뇨기학회 학술지 모두 사정이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사정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전립선 내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순환 기능이 저하되며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현상이 더 악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순환을 되살리는 생리작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체된 강물이 썩듯 움직이지 않는 전립선도 막히고 부풀고 결국 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동안 외면했던 이 이야기를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정확하고 따뜻하게 다뤄보려 합니다. 혹시 혼자 계시더라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건 혼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정을 다시 받아들이고 조금씩 몸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일, 그리고 거기에 단단하게 받쳐줄 수 있는 운동 하나만 더해진다면 당신의 몸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전립선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립선이라는 기관,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방광 바로 아래 요도를 감싸듯 위치한 작고 부드러운 분비선입니다. 이 작은 기관의 주된 역할은 정액의 30%가량을 만들어내는 것, 그 속엔 정자가 더 잘 움직이게 해주는 영양 성분과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하자면 정자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컨디션을 조절해주는 부스터를 만들어주는 공장인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장이 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남성이 나이를 먹더라도, 성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정자가 생산되지 않더라도 전립선은 계속해서 분비물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이 만들어진 분비물, 즉 전립선액은 몸 밖으로 빠져나갈 기회를 갖지 못하면 전립선 안에 계속 남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인 물이 탁해지고 썩듯 전립선액도 안에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고인 액체 주변으로 세포 찌꺼기나 염증 물질이 쌓이게 되면 전립선이 붓고 통증이 생기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밤에 자꾸 깨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만성 전립선염 혹은 전립선 비대증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미국 존스 홉킨스 비뇨기과 연구팀은 사정을 자주 하지 않는 고령 남성일수록 전립선염과 통증 증후군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하버드 의대의 18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47회 이하인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약 20%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숫자를 강박처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순환시켜 주는 것, 그리고 막히지 않도록 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출을 미루는 동안 몸 안에서는 계속해서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꼭 사정을 통해서만 전립선을 비워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사정은 전립선이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을 청소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정할 때 전립선 근육이 수축하면서 안에 고여있던 액체가 요도를 통해 한 번에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호스를 짜듯 속을 비워주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반면 그런 청소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립선은 계속해서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칙으로 귀결됩니다. 쌓아두지 말고 비워라. 이 원칙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사정은 더 이상 부끄럽고 숨겨야 할 일이 아닙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일수록 이러한 순환이 멈추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분이 젊었을 때처럼 강한 반응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편안하게 전립선을 잠깐 쉬게 해주는 것, 그것이 몸 안의 순환을 되살리는 첫 번째 건강 실천입니다. 다음은 이 순환이 단지 전립선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 기분, 수면 활력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이 제 역할을 잘할 때
그 영향은 단지 소변이나 사정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런 활동이 심장에 무리 가는 거 아니냐, 나이에 그런 건 위험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물론 심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하지만 일반적인 건강 상태에서의 규칙적인 사정은 심혈관계에도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 이유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사정이 일어날 때 심장은 살짝 빨라지고 호흡도 깊어지고 혈액이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주 짧은 유산소 운동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강도가 높지는 않지만 심장과 혈관에 건강한 자극을 줍니다. 특히 골반 주변으로의 혈류 증가는 혈액순환 전체를 끌어올리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피가 돌면 몸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피가 말초까지 흐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한 리듬의 자극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심장을 훈련시키는 운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는 우리 뇌 안에서 벌어집니다. 사정이 이루어지면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이 세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뇌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옥시토신은 신뢰 호르몬, 애착 호르몬으로 불리며 불안감을 줄이고 심장을 안정시켜 줍니다. 도파민은 의욕, 동기, 활력을 주는 뇌의 연료 같은 역할을 하고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이런 호르몬들이 자연스럽게 뇌에서 분비되는 순간 몸은 이완되고 마음은 풀어지고 불면이나 우울 같은 증상도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뉴욕 컬럼비아대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자위나 성적 자극을 실천한 그룹은 불안과 우울감 지수가 낮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약으로 억지로 조절한 게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조절 장치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특히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일수록 이런 기분의 저하를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그저 참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참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우리 몸은 때로 단 한 번의 움직임, 단 한 번의 이완만으로도 내면의 긴장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주 2번, 3번 반복되면 몸이 기억합니다. 이건 내가 살아있단 증거야. 아직 나에게는 힘이 남아 있어. 또 하나의 변화는 수면의 질입니다. 사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심장이 안정되고 체온이 서서히 낮아지며 몸이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건 수면에 들어가는 준비를 몸이 스스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불면증에 시달리던 분들 중 이 작은 실천을 통해 자연스럽게 잠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강한 약 없이 숙면의 리듬을 되찾은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건 한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몸의 순환, 마음의 안정, 수면의 회복,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면서 몸 전체에 균형이 생기고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느 날 괜히 기분이 좋고, 어느 날 걷고 싶고, 어느 날 해가 예뻐 보이는 것, 그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이렇게 조용하고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 흐름을 더 단단하게 지켜주는 방법, 바로 근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무도 몰래 아무 데서나 실천할 수 있는 놀라운 근육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움직임이 안에서부터 단단히 받쳐줘야 지속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올라오고 잠이 잘 오고 소변 줄기가 힘을 되찾는 건 결국 그 아래에서 받쳐주는 근육 덕분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근육이라고 하면 팔이나 다리를 떠올리지만 전립선을 포함한 아랫배, 그 중에서도 골반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이 근육이 바로 골반적은 혹은 케겔 근육이라고 불리는 부위입니다. 방광과 요도, 항문, 전립선까지 이 중요한 장기들을 아래에서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힘줄이자 지지대. 쉽게 말하면 물이 가득 찬 봉투를 바닥에서 손으로 받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손에 힘이 빠지면 물이 새기 시작하고 형태가 흐트러지고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실제로 이 근육이 약해지면 소변이 찔끔 새는 복압성 요실금, 참기 힘든 급박한 느낌, 밤에 자주 깨는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침만 해도, 웃기만 해도, 작은 움직임에도 소변이 새는 건 몸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받쳐주는 근육이 약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골반저근은 우리가 스스로 단련할 수 있는 근육입니다. 다른 운동처럼 땀 흘리거나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누워서도 앉아서도 걷다가도 아무도 모르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편한 자세로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추는 느낌을 떠올려 보세요. 아랫배나 엉덩이에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중간, 회음부라고 불리는 부위 근처에서 살짝 안으로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 그게 바로 골반저근이 수축하는 순간입니다. 이 근육을 5초 동안 조이고 10초 동안 푸는 것, 그게 한 번의 동작입니다. 이걸 10번 반복하면 한 세트, 하루에 3번 정도만 해 주셔도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근육을 제대로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만 연습하면 몸이 그 느낌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변화가 옵니다.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힘차지고 자다가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무거운 걸 들어도 덜 세고 외출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 근육이 주는 가장 강력한 변화는 사정력과 발기력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사정할 때 전립선과 요도 주변이 수축하면서 전립선액이 바깥으로 밀려나가는데 그걸 도와주는 바로 이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지면 사정 시에 밀어내는 힘도 강해지고 발기가 유지되는 시간도 늘어나며 조절력도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케겔 운동을 보이지 않는 훈련이라고도 말합니다. 남에게 티는 안 나지만 나에게는 분명히 효과가 느껴지는 변화. 이 작은 근육 하나가 몸 전체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는데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혼자 계시더라도, 어디에 계시더라도 이건 언제든지 스스로 시작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양치할 때, 누워서 눈을 감고 쉬는 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꾸준하게 5초 조이고 10초 쉬기. 하루 3번. 몸이 달라질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시작입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모든 걸 어떻게 내 생활에 자연스럽게 담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없는지, 그 현실적인 적용 방법입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편안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막상 하려니 민망하거나 불편하거나 어딘가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자신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몸이 편안할 때 딱 한 번만 해보자. 그 정도 마음으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샤워 후 몸이 따뜻해진 상태에서 욕실 안 아무도 없는 공간, 그저 나 혼자,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도해 보는 겁니다. 특별한 기구도 복잡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혹시 건조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있다면 약국에서 판매하는 자극 없는 윤활제를 소량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몸이 허락하는 만큼 부드럽게 조금씩 이완과 자극을 반복하면서 전립선을 청소하는 느낌으로만 해보세요.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 몸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구나.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 있네. 이 작은 느낌이 실천을 이어가게 만드는 첫 번째 힘입니다. 케겔 운동은 일상 속에서 아주 쉽게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양치하면서 1세트, 뉴스 보면서 1세트, 버스를 기다리며 조용히 1세트, 5초 조이고 10초 쉬기. 이걸 10번, 하루 3번, 어디서든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내 몸을 조용히 단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복이 한 달, 2달 누적되면 그때부터는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소변 줄기가 달라지고, 밤에 덜 깨고, 외출이 덜 불안해지고, 기분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혹시 걱정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전립선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 그럴 땐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상담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이런 가벼운 자극이나 운동은 무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회복을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심한 심장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이라면 꼭 의사의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몸은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도 다르니까요. 신중하게 확인하고 안심하고 실천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은 혼자 사시는 분들일수록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돌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엔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은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반드시 신호를 줍니다. 좀 덜 불편하다. 기분이 나아졌다. 예전보다 피곤함이 덜하다. 이런 소소한 신호들이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실천 하나였습니다. 한 번의 움직임, 한 번의 조임, 그리고 멈추지 않는 반복.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 전체를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조용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이라도 뭔가 바꿔야 하나?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괜히 혼자 작아지고
몸의 불편함을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익숙해서 아픈 것도 덜 아프다고 말하고 불편한 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죠. 하지만 말이죠. 몸은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참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몸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이제 좀 쉬자. 나 좀 들여다봐줘. 한 번만 나를 다시 믿어줘.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그 몸의 속삭임을 다시 듣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정을 통해 쌓인 것을 흘려보내고 케겔 운동으로 중심을 다시 다잡는 일은 단순히 기능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되돌리는 행위입니다. 밤에 한 번 덜 깨는 것, 소변이 시원해지는 것, 아랫배에 힘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변화는 기분을 바꾸고 하루의 리듬을 다시 만들고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찾게 합니다. 조금씩 살아나는 몸은 우리 마음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런 몸을 만드는 건 누군가의 치료나 약이 아니라 내가 매일 실천한 작은 선택들이라는 걸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혼자 하는 이 운동, 혼자 하는 이 관리, 그 안에는 어쩌면 그 어떤 고급 치료보다 더 깊고 강한 자기 돌봄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의 선택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좋았던 문장, 떠오른 생각, 그냥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밑에 댓글에 살짝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나도 이렇게 실천해 봤어요.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됐습니다. 혹은 이걸 친구에게 보내야겠네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용기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 부담 없이 한번 눌러주세요. 누군가는 그 작은 클릭 하나 덕분에 이 영상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아요 버튼도 나도 이 이야기에 공감했다는 조용한 표시니까 손가락 한번 살짝 움직여 주셔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노후 지혜 튜브는 지금도 조용히 혼자 앉아 자신을 돌보고 있는 당신을 늘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당신만의 루틴, 당신만의 건강법, 그게 얼마나 귀한 선택인지를 몸이 먼저 알려줄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오늘을 떠올려 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후 지혜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